우리 몸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저혈당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식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배고파서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때가 돼서 습관적으로 밥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식생활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단히 숭고한 생명활동의 하나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음식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그 뒤쪽에 그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산을 그 공원으로 꾸몄는데요. 그 산 중턱에 그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플래카드를 꼭 읽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그걸 먹은 비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공원 관리실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분한테 좀 물어봤죠. 예, 그 비둘기가 사람이 준 먹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걸작이더라고요. 병에 걸려요. 잘 알지를 못하고 그래요. 개들도 성인병에 걸리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뭐를 주시는데요? 뻔하죠. 먹다 남은 과자, 빵,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걸 주죠. 이 대답 속에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기호식품이 야생동물까지 병에 걸릴 수 있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도 되도록 먹지 마세요 라고도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국에 그 회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옛 문헌에도 나오는 그 한자어인데요. 그 회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라는 게 석회를 말합니다. 석회는 그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그 칼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도는 말 그대로 도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도란 칼슘 도둑을 의미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설탕을 의미해요. 설탕이 칼슘 도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그 설탕이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들을, 칼슘 같은 미네랄들을 축내요. 미네랄뿐이 아닙니다. 비타민 같은 그 영양분들도 축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저혈당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생활습관병들, 뭐 퇴행성 질환들, 난치병 같은 거, 면역력도 약화시키고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즘 그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설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 수많은 그 심신상의 여러 병리적 증상들 그것을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슈거 블루스라고 불렀어요. 그 슈거 블루스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설탕을 정제했다는 사실. 그 정제한다는 게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우리 몸에서 대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연물질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이 정제한 설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대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설탕을 드실 일이 있으면 정제하지 않은 설탕, 그죠? 비정제 설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비정제 설탕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제 설탕이 마스코바드 설탕입니다. 요즘에는 그 가공식품의 그 트랜스지방 함량을 다 이제 알 수 있죠. 그 포장지에 그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보면 다 트랜스지방산 0g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트랜스지방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트랜스지방산 문제가 해결되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그 심각한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 트랜스지방 관련한 그 표시 규정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1회 섭취량당
트랜스 지방산이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요 대목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분명히 트랜스 지방산 0g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0.1999g까지는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회 섭취량이라는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보통 한 포장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양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대용량 포장 같은 제품인 경우에는 한 포장 안에 10번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아무리 트랜스지방산 0g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그 안에 트랜스지방이 꽤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라벨의 원료 표시란을 잘 보시고 쇼트닝, 마가린, 무슨 경화유, 정제가공유지, 이런 글자가 보이면 그러면 그런 제품은 선택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돈가스는 그 식감이 굉장히 아주 바삭한 느낌을 주죠. 집에서 만든 돈가스는 그렇지 않은데요. 바삭하지 않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식품 첨가물 때문입니다. 튀김식품을 경우 만들 때 그 튀김옷에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증점제라든가 그 결착제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검유라든가 인산염 같은 물질이에요. 이런 걸 써서 만든 그 튀김식품, 그리고 튀기면은 아주 바삭한 식감이 아주 좋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해로운 첨가물들이라는 겁니다. 검유에는 대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인산염은 우리 몸에서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삭한 비결 하나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튀김식 만들 때 튀김류 온도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튀기면은 훨씬 더 바삭한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기름을 뜨거운 온도로 가열하면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트랜스지방산, 활성산소, 과산화물, 알데히드 화물 같은 거, 벤조피렌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런 해로운 유해성이 그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 튀김식품은. 그 바삭함 뒤에는 유해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살찌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등장하는 식품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와인입니다. 와인. 와인은 술이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죠. 저도 동의합니다. 와인 속에는 여러 귀중한 영양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그런데 보통 시중에 파는 이런 와인도 와인을 보면은 꽤 좋은 점이 많지만은 허물이 하나 있어요. 허물. 바로 첨가물인데 아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라벨에 보시면은 무수 아황산이니 이산화황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포도주에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아황산이 문제가 있는 물질이에요.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호흡곤란, 현기증 같은 걸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특히 천식의 병력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돼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말이죠. 이런 아황산 물질을 쓰지 않고 만드는 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추럴 와인입니다. 내추럴 와인. 되도록 이런 무첨가 와인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